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철입니다. 일단 지난주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견조한 상세 모습을 보이다가 금요일 주말장에는 비교적 주가가 음봉을 크게 조정받는 모습을 줬습니다. 요거 잠깐 하나만 요런 거 노하우 하나만 중간에 말씀드리면 요걸 우리가 뭐라고 설명하냐면 금, 고, 때 이렇게 저희는 수강생들한테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 무슨냐면 어떤 뒤에 변수가 있을 때 또 이렇게 주말을 끼고 있을 때 주가가 이렇게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올라오다 보면 금요일 날 주말엔 얘기죠. 금요일 날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는 일부 때리고자 하는 물량들이 나온다. 그래서 금고대 현상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것도 그냥 잠깐 꿀팁으로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의 주가 조정은 이미 예고된 충돌입니다. 자, 이미 지난주에 이렇게 이 장이 올라갈 때는 이 장은 이 코스피 기준입니다. 2500선대 위, 특히 2520선에 가까워지면은 얘는 그냥 가지 못하고 주가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특히 또 제가 항상 1부 방송 끝난 다음에 2부 방송에서는 그 Y에 대해서 설명하죠. 도대체 얘가 왜 위로 올라가면 여기서 두드 맞느냐 해서 여기 지금 1번과 2번 구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이전에 주가가 5일 평균선 외바닥 올라갈 때는 소위 99.99 얘는 올라가더라도 여기 604에서 두드 맞아요. 그래서 제가 주가가 훅 밑으로 밀렸었죠. 그 다음에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을 땐 다시 여기 1번과 2번 2500과 2520선 사이에서 조절받고 있습니다. 자, 제가 항상 이런 표현을 많이 말씀드려요. 여러분들 올해 주가가 여기서 급하게 9월 달에 주가가 엄청나게 주가가 급락을 줬죠. 그죠? 이렇게 내려갔을 때 아마 여러분들이 굉장히 당황하셨을 텐데, 근데 이거랑 똑같은 그림이 2 years ago 2년 전에 어디서 똑같은 코스피 시장에서 이게 똑같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2021년도 9월 달에 나왔던 얘 우리가 보통 뭐라고 표현하냐면 중국보다 나빠요. 오죽하면 우리가 중국보다 나쁘냔 말이죠. 그죠? 중국보다 나빠요로 갔던 그 패턴이 똑같이 2년이 지난 다음에는 똑같이 우리나라 시장에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나갔다고 그냥 만약에 내가 당했다고도 에이 재수 없어. 아니면 뭐 기관이나 외국인들 때렸으면 왜 기관과 외국인들 때렸지 이렇게 남을 탓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내가 뭘 놓치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이게 내가 나아지는 거거든요. 이 그림은 똑같이 2021년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서 이미 2021년도에 내가 당했어도 그분들은 여기서 안 당했을 거고요. 공부하셨던 분들은 또 여기서 당했어도 얘를 공부하고 나면 다음에 주가 올라가다가 꺾을 때 이런 똑같은 모습이 나올 때 여러분 과감하게 매도로 이 부분을 탈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제가 주가는 사이클이기 때문에 항상 알아놓으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바로 그런 부분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또 TV 앞에 또 혹은 유튜브 앞에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오셨습니다. 그럼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것이 뭐냐면 여기는 90.99 두드려 맞는 자리였고 여기도 이미 지난주에 예고된 자리고 그렇다고 제가 점쟁이는 아니거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매매 존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 얘가 여기 올라가면 여긴 조정받을 거야. 예측하는 구간이죠.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매매 시그널입니다.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매매 시그널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왜? 올라가다가 얘가 두드려 맞을 때는 제가 특정한 현상이 나야 된다는 말씀 드렸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살펴볼 내용은 어떻게 타이틀을 정했냐면 이건 이미 예고된 충돌이야. 뭐 이상한 것이 아니야. 근데 도대체 어떤 노하우를 갖다 썼는데 의미성 기법 3개를 썼어. 그래야 여러분들은 다음에 여러분들의 매매가 더욱더 원활해지고 또 여러분들이 매매하셨을 때 뭐랄까 큰 빅픽처의 그림을 알고 여러분 매매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지금 과연 미국에서 가장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근데 그게 뭐 이상한 게 아니거든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고 빅픽처의 그림을 보고 야 우리가 그러면 다음 내년도를 2024년도를 겨냥할 때 우리는 이 장이 무조건 간다고 할 거냐? 아니면 내려간다고 꼬꾸라진다고 할 거냐? 아니면 어떤 다르게 내가 이걸 준비할 거냐 할 때는 내가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하게 시장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알고 준비해야 여러분이 성공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의미선 3개 요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특히 현재 주가가 만약에 본격적으로 좀 더 강한 상승을, 그러니까 2,500을 저항이 아니라 지지로 삼고 받아 올라가려면 우리 여기서 무엇을 볼 것이 할 때 이번에 최대의 노하우 기법은 바로 트위스존입니다. 이 트위스존에서 주가가 뭐가 나야 되느냐, 소위 얘기하는 뒷구턴의 모습을 줘야 된다. 뒷구턴은 굉장히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이게 트위스존이라는 것은 언제 나오는 거냐면은 동방향이 아니었을 때, 그러니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 이게 모든 우리가 보통 차트상에서 봤을 때 배열과 기울기가 이게 동방향이면 그쪽 방으로 쭉 가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주가가 위에서 내려갔을 때 얘가 내려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뜨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2가지 실수를 합니다. 처음에 얘가 내려갈 때 이게 내려갈 때 떠야 될 자리에 와 있는데 겁이 나서 매도를 때려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갈 때 쫓아가서 사요. 그러다가 다시 내려갈 때는 이 앞에서 여기서 떴지. 그래갖고 여기서 다시 산 걸 여기서 갖고 있다가 아까 중국보다 나빠요 걸리면서 얘가 확 빠지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중국보다 나쁩니다는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은 이 트윗존에서 한 번 꼰 다음에 소위 얘기하는 배열과 기울기라고 표현하는데 이게 동방향, 하락의 동방향을 때면서 주가가 확 빠진 거거든요. 이게 트윗존입니다. 제가 저희 수강생하고 정기적으로 강의를 합니다. 제가 여태까지 30년 이상 하면서 책을 3권을 썼습니다. 아마 제가 알기에는 이 증권계에 몸담고 있는 분들 중에서 저 말고도 뭐 책을 쓰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시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항상 이런 말씀드려요. 다른 분들 것은 여러분들이 배우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분의 어떤 인사이트가 있고 어떻게 보면 약간 추상적이고 여러분들이 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제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무슨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그냥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만 가지면 그냥 그림 보듯이 쉽게 따라올 수가 있고 또 여러분이 큰 빅픽처를 한번 보시면 그래서 2020년도에 3월 때 장 올라갈 때 여러분들 인디안의 기후제가 통하기 시작합니다. 2 years 가요 해서 장이 강하게 올랐던 거. 그다음에 2021년도 9월 달에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장 조심해야 됩니다. 중국보다 나빠요? 아니면 2022년도 1월 달에 장 폭락 옵니다. 깡통 나와요? 폭락 옵니다. 그다음에 주가가 작년 6월 달, 9월 달, 12월 달에 여기 끝내 이 길이라 녹색 캔들 구간이에요. 또 주가가 위로 올라갈 때 여러분 얘는 그냥 못 가고 올라가다가 2단 저침으로 한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때 왜 얘가 올라가다가 2단 저침, 제가 현대차 그림 갖고 보여드렸죠. 그럼 여러분들이 벌써 아마 연속곡 듣듯이 제 방송을 최소한 몇 개월, 몇 년 동안 들으셨던 분을 보면 이게 하나의 연속곡 드라마처럼 이렇게 연결되는 거를 아마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이걸 어떤 거냐면 제가 30년 이상 똑같은 것을 다녀오면서 알아냈던 어떤 공통적인 흐름의 상황, 우리가 그것을 주가 원리라고 하는데 이건 여러분들이 하면 할수록 정말 매력을 느낄 겁니다. 뭐 다른 뜻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든지 무료 방송에서도 좀 이따 유튜브에서도 그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참 열렬하게 박수 받는 것 기법 중에 노하우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트위스존이라는 이 노하우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엇인지 알으셔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얘가 다시 주가가 본격적인 재상승 패턴으로 가기 위해서는 얘는 어떤 과정을 밟아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아신다면 매매하실 때 굉장히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올해 주가 흐름을 보면 또 주가가 8월 달 이후에 주가가 확 빠졌었죠. 결국은 종합주가지수가 무너진다 할 때는 이건 단순하게 종합이 아니라는 말씀을 참 많이 드립니다. 이건 시가총액이거든요. 그럼 아무리 좋은 주식을 갖고 있어도 소위 뭐 처음에는 내가 갖고 있는 테마 쪽 강했어도 내 건 굉장히 강한데 종목이 살았는데 그러나 그게 아니죠. 종합이 무너지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번에 2277 지난 10월 말까지 주가가 내리 폭락하니까 뭐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폭락을 주었죠. 계속해서 갈 것 같던 2차 전지 종목군들도 위에서부터 막 반토막 이상 빠지는 이런 현상들도 아마 생기는 거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어떻게 됐어요? 둘둘 치킨, 여기는 우리가 끝내 이 길이라고 하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종합이 올라가니까. 근데 자꾸만 아직 이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은 이 종합을 그냥 이렇게 떼어놓고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라 이 종합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수많은 종목군이 있었을 때 물론 대형주 중심, 시가총액 중심이겠지만 얘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 평균치가 올라간다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종목을 공략할 때 눈 감고 찍어도 내가 반 정도는 먹을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종합이 올라가니까 시가총액이 올라가고 그러니까 웬만한 종목군이 같이 들썩들썩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시장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워렌 버핏 같지는 않잖아요. 워렌 버핏처럼 어떤 종목을 정말 잘 분석하고 워렌 버핏처럼 내 돈이 평생 동안 내가 주식을 투자해도 되는 여윳돈도 아니고 내가 꼭 현금으로만 매매할 수 있는 이런 능력도 아니잖아요. 신용도 쓰시고 그러는데 종합이 이 지난 8월 달처럼 주가가 2270까지 내려가는 동안에 내가 현금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버티면 되지만 신용으로 베팅을 쌓던 사람은 담보 부족 때문에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내 몸에 맞는 나만의 스타일을 하시려면 여러분들은 전체 시장 왜 시가총액이니까 그럼 내가 이가 물반 고기반이었을 때 얘가 먹을 수 있으니까 얘를 보시고 그 다음에 다시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그럼 난 이 중에서 어떤 종목 더 정확하게 어떤 섹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종목이 전에 섹터 내가 반도체 쪽에 갈까 2차 전지에 갈까 아니면 제약바이오 갈까 섹터를 보고 그 다음에 종목을 가셨을 때 여러분들은 성공의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주가 패턴에서 얘가 재상승 볼 때 어떻게 움직이는지 요걸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좀 부족한 것은 10시 반에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주가는 위에서 내려갈 때도 얘는 주가의 어떤 독특한 현상 갖고 주가가 내려가게 돼 있고 올라갈 때도 똑같이 그러한 과정을 보여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얘는 주가가 내려갈 때 하락 파동을 보여요. 하락 파동은 복잡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하락 파동이나 상승 파동은 주가가 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데 다만 주가가 하락 파동이었을 때는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낮아지면서 역N자인 패턴의 모습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5일선 역N자인 패턴을 보여주죠. 그럼 자 여기도 보시면 얘가 올라갈 때 이렇게 N자인 패턴을 주셔.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여기서는 두들겨요. 60선에서. 그럴 때 여기서는 물량을 줄여주지만 얘가 부정적인 시각으로 가져가지 않는 것은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보시면 내려갈 때 진짜는 어디부터냐면 여기 중보다 나빠요. 여기서부터 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트위션 설명드렸죠. 그 트위션이 뭐냐면 이 주가가 밑으로 여기 내려갔을 때 얘는 배열이 정배열이었죠. 이렇게. 그러니까 얘는 배열은 정배열인데 위로 가겠다고 하는 대기 매수가 놓여졌는데 주가가 내려갔어요. 이걸 우리가 엇박자 구하라 조금 어렵죠.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 수강생 중에서 어렵다고 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누구는 이걸 찾아낸 사람도 있는데 찾아낸 거를 공부하시는데 이걸 어렵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숟가락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한 걸음을 앞으로 나가려면 난 잠깐 동안 이렇게 비틀거리잖아요. 내가 한 걸음 나가기 위해서는 이 비틀거림을 내가 참고 중심을 잡고 그래야 내가 한 걸음 나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항상 안전함을 생각해서 이렇게 서 있으면 나는 발전이 없지 않을까요? 조금만 여러분한테 조금 더 냉정해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몇 번 성공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목요일 날도 저희 수강생들한테 강의를 했는데요. 진짜 한마디로 하면 기립박수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가 바람의 방향인데 바람은 밑에서 위로 불고 있는데 돛담배가 내려와요. 일단 항상 주가는 뭉쳤다가 어느 정도 방향을 정해요. 그래서 얘가 다시 한번 들어줘. 그래서 여기선 저희가 여기서 매도든지 뭐든지 하세요 그래놓고 여기서는 다시 매수가 있습니다라고 제가 중간 유튜브에 있는데 항상 여기다 여긴 떠요. 마틴 오면 떠요. 이런 얘기 들은 겁니다. 근데 여긴 떴는데 여긴 왜 이렇게 훅 빠졌을까요? 여긴 떴는데 여긴 왜 그러냐면 여긴 왜 이렇게 훅 빠졌냐면 여기는 주가가 내려갈 때는 그러니까 배열은 정배열에서 얘가 대기 매수 정배열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대기 매수가 받쳐준다는 개념이거든요. 대기 매수가 이렇게 받쳐주고 있는데 훅 빠진다면은 얘가 내려갔다가도 바람이 계속 위로 부니까 이 배가 내려갔다가도 위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내려갈 때는 배의 방향도 밑에 방향을 가리켰는데 이 발의 방향도 어떻게 됐어요? 발의 방향도 배열이 역배열로 들어갔잖아요. 이게 역배열이니까 배도 밑으로 가고 바람도 밑으로 가니까 얘가 하락의 동방이니까 밑으로 확 빠져 내려가는 겁니다. 내가 처음에는 얘를 못 알아들어도 자꾸만 얘를 관찰하면서 조금씩 보면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기억력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아요. 기억력은 우리 수강생들 보시면 정말 기억력이 뛰어나신 분들 많습니다. 여러분 맨날 유튜브에서 오는 김국힘이라든지 거기 보면 또 어르신 중에서 팔로우 제가 이렇게 일부러 아이디까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저게 팩트적인 내용이구나. 정말 똑똑하신 분 많아요.
저는 기억력은 별로 없어요. 다만 저한테 한 가지 주어진 제조라면 관찰력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얘는 이렇게 내려가는구나, 저렇게 내려가구나. 그럼 제가 예전에 얘를 당해가면서 하나하나씩 한 땀 한 땀 기록해 놓은 것이 그게 바로 기법이고, 아까 제가 책 얘기했는데 그 책이 제가 세 권을 모아놓은 겁니다. 저는 항상 그럴 때 이렇게 기록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기억력이 안 되니까. 또 제가 연상법을 많이 쓰죠. 그럼 왜냐하면 제가 기억력이 안 되니까 모든 걸 기억할 때 연상법으로 기억하니까 안 까먹더라고요. 올라갈 때 3륜동 만세 안 까먹잖아요. 내려갈 때 H 욕하면서 18, 하락은 18. 미국을 올라갈 때 66번 도로, 내려갈 때 13일의 금요일 안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주가가 얘가 이렇게 훅 빠진 거예요. 그럼 얘가 내려갈 때도 얘가 역N자의 파동을 주고 이렇게 역N자의 파동을 주듯이 얘는 올라갈 때 그냥 못 가요. 어딘가 가다가 걸리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가다가 첫 번째 여기서 걸린 것이 바로 그거고, 그다음에 얘가 올라갈 때 왜 얘는 걸렸느냐면 얘가 여기 우리가 의미선 세 개는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면 얘는 이렇게 가면 됩니다. 첫 번째, 얘가 올라갈 때 혹시 이동평선은 위에 내려가고 있는 이동평선은 없니? 근데 지금 위에 여러분 눈에 보시다시피 여기 120선 지나가고 있죠. 이게 얼마냐면 이게 2520선대에 얘가 놓여져 있는 겁니다. 아, 그럼 얘가 이제 2520에 매물이 있겠구나. 그다음 두 번째, 직전 고점은 없니? 그러니까 올라갈 땐 직전 고점, 내려갈 땐 직전 저점은 없니? 그다음에 세 번째, 심리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은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그 종목도 한번 보시죠. 어떤 종목이 만약에 뭐 얼마에서 움직여요. 얼마에서 움직이면 18,000, 19,000원 가잖아요. 그럼 한 번씩 어디다 한번 걸렸다가 하냐면 2만 원대. 이 앞에 숫자가 바뀌거나 단위가 바뀌면 한 번씩은 갔다가 제끼는 소위 가격의 말존이라는 것이 있고, 종합주가에서 올라갈 때는 이 100포인트 단위 한 번씩은 쉬었다가 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냐면 2,500선이고, 특히 2,500선은 월봉에서 얘가 바디 코스가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이건 제가 10시 30분 다시 한번 애프터 서비스로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올라갈 때 2,520에 가까이 가면 드디어 맞아. 2,500 위에는 그런 현상이 생겨. 그래서 얘는 거듭 얘기지만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현재까지 얘는 자연스러운 조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장이 그러면 넌 내려갈 때 넌 어떻게 해야 너는 얘가 봉쪽으로 빠지는 거니, 이럴 때는 이렇게 어떤 바디 크로스가 나타났을 때, 이렇게 바디가 나타났을 때, 근데 얘는 아직까지는 바디 크로스는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얘가 바디는 나오지 않았어도 얘가 올라가다가 조정받아도 얘를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얘가 약간 여우에서는 여기 계속 한 3, 4일 동안 꼬랑지를 달고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 주변에 매크로적인 변수가 얘가 혹시 뭐 바뀐 것은 없는가, 이건 내가 한 번 정도 체크를 해줘야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뭔가를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께 제가 이 자리 그래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빵 하고 올라갔을 때 가장 프라이머리 키는 뭐였을까요? 여러분 생각하셨을 때. 제가 몇 번 얘기하죠. 이상 염지였을 때 가장 먼저 프라이머리 키는 미국채 수익률이다라는 얘기는 워낙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럼 혹시 걔가 변했나? 만약에 미국채 수익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시 강하게 위로 쳐 올라가면 얘는 내려갈 때 심하게 내려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얘는 자연스러운 조정인 거거든요. 항상 옆에다가 매크로적인 변수들, 소프트웨어적인 변수를 봐야 되는데 한번 보시죠. 지금 보시면 여기 한번 보시죠. 여기 올라갈 때 우리가 5%가 가면 여기는 이머전시기 때문에 이건 그냥 얘들이 국채발행 막 해버리고 그냥 5%를 치고 올라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개인만 망하고 기업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까지 망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이 아시다시피 기축통화국인데 망하게 하겠습니까만서도 굉장히 이 이자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그랬죠. 그러면서 얘가 여기 고비고비마다 얘기를 의미 있는 데를 자꾸만 깨고 내가고 있죠. 여기도 깨고 내가고 있죠. 상당히 양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주의 모습을 살짝 보면 얘가 조금 올라가고 있죠. 그죠?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고 있고, 또 이쪽에 2년 만기 수익률도 보면 쭉 빠지다가 얘가 좀 약간 멈칫거리고 있죠. 그러니까 시장 같은 경우도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위로 올라가다가 잠깐 위에서 왔다 갔다 했을 때 그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걸 보면 우리는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을 봐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워낙 외국인들의 매매가 국내 시장에서 자원하는 비중이 크니까 원달러 환율을 딱 보면은 얘도 밑에서부터 살짝 올라가지고 있죠. 먼저 원달러 환율부터 먼저 얘기한다면 얘 내려가도 이렇게 팍싹 주저앉지는 않습니다. 이게 왜냐면 이걸 중방 패턴인데 이게 중방이죠. 골드 데드만 주는 거 중방이라고 하는데 얘가 올라갈 때도 얘가 22 중반까지 내려왔어야 되고, 얘 내려가더라도 얘가 중방이기 때문에 하들에서는 다시 저점 매수가 있기 때문에 약간 환율도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다만
얘가 뭐 뚜렷하게 다시 막 강하게 치고 올라구나 이런 느낌은 아직까지는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또 이러면서 야, 인플레에 대한 이 인자는 어떻게 움직이니? 그때 WTI도 보면 얘도 쭉 빠지다가 얘가 일방적으로 빠지다가 약간 약간은 들어주고 있죠. 얘도 이렇게 보시면 똑같습니다. 얘가 내려오더라도 중방이면 예전에 여기가 70달러대 가까이 오면 유가는 잘 안 빠질 겁니다. 내려가도 다시 한번 뜰 겁니다. 요번에 지금 사우디가 애를 먹고 있는 게 지금 아프리카 이 산유국들에 대해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감산하는 것을 뭐 이 아프리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개의치 않고 역시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쨌든 유가를 보면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얘를 보면서 하나 생각할 게 있습니다. 아, 얘가 내려가니까 좋구나 라고 즐기는 동안에 여러분들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아시죠? 순례를 향해서 야금야금 다가가면서도 항상 한 발은 바깥으로 언제든 위험할 때 내가 도망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의 개념이 뭐냐면 아까 제가 미국에서 내년에 핫 이슈가 되는 게 뭘까요? 그럴 때 금리 연료가 하나가 더 있겠죠. 한쪽에서는 경기 침체가 온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연착륙이 온다 그러고 지금도 굉장히 나눠져 있습니다. 그럼 얘가 만약에 경기 침체나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 얘는 10년짜리는 경기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가파르게 내려가겠죠. 그다음에 그러면 연준에서 금리를 내린다라는 인식이 강하면 얘도 내려가겠죠. 그러니까 얘가 내려가는 것은 즐기되 얘가 내려가야 좋겠죠. 얘가 너무 높아버리면 뭐하러 주저하겠습니까? 그죠? 얘가 내려가는 건 여전히 즐기되 아직까지 범주가 즐기는 범주 있는데 내려가는 건 즐기되 어느 날 얘가 이즈 배드일 때 얘가 그러니까 뭐 주변적인 뉴스들 전체적인 뉴스들 뭐 고용이 안 좋다 뭐가 안 좋다 그럴 때 이게 경기 침체를 갖고 오고 그것이 연준의 금융정책을 완화시키는 쪽에 배드가 굿일 때는 굿인데 어느 날 배드가 배드여서 얘가 내려갈 때 시장이 이상하게 반응할 때는 얘가 금리가 내려가는 이 국채 수익이 내려가는 것은 또 혹은 지금 유가가 하락하는 원인 중에 하나가 경기에 대한 어떤 침체를 얘가 이미 밟고 움직인다면 경기 침체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에 이런 뉴스를 보내드렸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내드렸냐면 실업지표가 2년 내 최대고 고용도 씻고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요새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가 이제 시작됐잖아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를 보시면은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로서는 소비가 예전과는 못해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고용도 예전보다는 약간 좀 거시기한데 왜냐면 이제 돈이 떨어져 가니까 은행에 있는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제 일자리를 구하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이렇게 보여드렸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소매 판매도 얘가 감소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다 끝났을 때 블랙 프라이데이 이후에 또 사이버 먼데이나 이거 지났을 때 과연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일단 현재까지 나왔는 데이터를 보면 얘가 확실하게 꺾어지고 있다. 그걸 대변하는 것이 지난번에 제가 이 월마트의 주가가 왜 이렇게 확 내려왔냐를 때 월마트에도 상대적으로 실적은 윗돌았지만 이 내년의 가이드가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얘가 내려왔다는 말씀이었죠.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더 먼저일까? 아니면 얘가 연준에서 금융정책을 완화하는 것이 호재로 반영될까? 이건 우리가 계속해서 보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하나가 결정적으로 더 있습니다. 주가가 얘가 뭔가 진짜 빵하고 치고 올라갈 때는 하나의 데이터를 뭐로 하냐면 엔비디아 데이터를 제가 들고 왔었죠. 근데 엔비디아 한번 보시죠. 얘가 말씀드린 500달러에서 두 맞고 내려가고 있죠. 얘가 올라갈 때 그냥은 못 가. 얘도 이상한 조정이 아니에요. 첫째는. 이게 올라갈 때 이렇게 뒷구턴 줘야 되는데 60이 뒷구턴이 하니까 얘가 올라가다 조정받을 때 이미 저희 수강생하고는 얘가 직전 고점 때부터 500달러 근처까지는 일단 얘는 한 번 정도는 내가 물량을 한 3분의 1 정도는 줄여줘야 된다는 말씀은 뭐 일주일 내내 저희가 다른 유튜브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건 뭐냐면 얘가 상방이 아니니까 이 가더라도 제꼈다 가야 되니까 얘가 지금 현재 주가가 엔비디아도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표면적인 이유는 중국 때문이죠. 거기에 맞는 요새 나오는 걸 보면 뭐 H100이나 H200이나 이런 걸 나오는데 등급이 떨어지는 거를 중국용으로 해서 팔겠다 그러는데 이게 아까 여기 캐스터분이 방송하는 거 아마 여러분 들으셨을 텐데 이게 내년 이게 연초로 일단 늦춰질 수가 있다 하면서 나오는데 만약 그래서 얘가 내려간다면 어차피 내년에 중국에 그것이 수출될 물량이라면 얘도 내려갈 때 어딘가 찬스가 되겠죠. 다만 얘가 올라갈 때 500달러에서 주춤주춤 거리듯이
나머지 종목군들도 얘가 위에서 맥혔을 때 같이 미국 증시도 약간은 맥히는 이런 모습을 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들어가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내년에 경기가 현재 나는 내용을 보면 침체되는 쪽이십니까? 아니면 침체가 안 되고 그냥 간다는 쪽이십니까? 그럴 때 저희 주식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막연한 감이나 이게 아니라 월가에 나오는 모든 뉴스를 통합하고 그다음에 뭔가가 여러분께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근거 있는 자료는 이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그래프가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사진 한 장을 남겨야 될 원컷, 그게 뭐냐? 일단 요 그림입니다. 요 그림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내려와 있는 이 0 아래, 얘가 이 내려와 있는 이 요 구간, 여기 주목하지 말습니다. 요 구간, 얘는 이게 0 아래입니다. 장단기 금리차가 이게 역전이 돼서 0 아래로 내려온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1년 잠깐 동안 한 달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내가 1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거하고 더 10년 동안 빌려주는 거하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으로 볼 때는 돈이 묶이는 거잖아요. 그다음에 돈을 묶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돈이 어떻게 될지 위험이 증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기간이 길면 당연히 금리는 높게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바뀌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경제학자들도 이게 참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을까?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이것을 장단금리 역전 현상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건 상당히 독특한 현상이거든요. 근데 자, 여기서는 두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얘가 0 아래 언더 항상 역전이 된 다음에는 여기 지금 시커멓게 나오는 이게 뭐냐면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항상 얘가 0 언더로 나왔을 때는 항상 뭐가 나왔냐면 경기 침체는 왔더라는 얘기입니다. 0 언더 내려가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0 언더 내려가니까 경기 침체가 오고. 그러면 like now 지금은 어떤데? 지금도 얘가 0 언더에 있죠. 그럼 얘는 경기 침체가 오느냐 안 오느냐 할 때는 월가에서 온다 안 온다가 많지만 조금 길게 볼 때는 언제인지는 모르더라도 길게 볼 때는 경기 침체는 오겠구나. 그 현상주에 나가 아까 보셨던 대로 소매 판매가 감소하고 있고 노동도 줄고 있고 제조업 지수도 약간 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번에 블랙 프라이데이 또 지난번에 광군제 뭐 이런 걸 봤을 때 어떻게 움직임을 봐야 되는데 그럼 확률적으로는 경기 침체가 올 수 있겠구나. 근데 뭐 세상은 성적순이 아니듯이 모든 데이터가 뭐 과거에 일어났다고 항상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얘는 경기 침체가 월가에 그래도 조금 다소 우수한 것은 경기 침체가 오는 쪽으로 보고 있구나. 이게 첫 번째 하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더 중요한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가 뭐냐면 알겠어. 온다고. 근데 언제 오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야, 언제 오는데 이게 언제 오느냐가 참 재밌는 데이터입니다. 그게 내년의 장에서 이게 경기 침체가 내년에 빨리 온다 그러면 내년장 다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내년장 도망갈까요? 안 도망갈까요는 바로 두 번째가 있는데 그게 두 번째가 뭐냐? 경기 침체가 오는데 아주 묘한 구간에서 경기 침체가 오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오는데 보세요. 경기 침체가 언제 오냐면 얘가 역전된 그러니까 이 경기 침체의 이 막대가 이게 좌측으로 이동하면 얘가 역전됐을 때 이때 경기 침체가 오는 거잖아요. 얘가 이렇게. 근데 얘가 언제 오냐면 이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으로 바뀌었을 때. 그러니까 다시 장기금리가 위에 있고 그러니까 쉽게 하면 10년짜리가 위에 있고 2년짜리가 아래에 있는 원래 정상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때 경기 침체가 오더라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보십시오. 지금 아까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그래프를 제가 그래서 두 개를 일부러 꺼내왔는데 한번 보시죠. 한번 보면 이 아직까지는 2년물이 높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정상대로 올라가려면 이 10년짜리가 확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게 확 이게 2년짜리보다 더 확 올라가든지 아니면 2년짜리가 더 확 빠져야 되는데 지금은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결론, 어떤 말씀을 이렇게 제시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확률은 현재까지 나와 있는 데이터의 확률은 경기 침체는 결국 오긴 오겠구나.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10년짜리가 확 올라가든지 2년짜리가 확 내려와야 되는데 그럼 얘가 그럴 가능성이 있을까? 라는 겁니다. 그럼 기사거리를 하나 갖고 와 버리면은 내년에
뉴욕 연준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면 아까 제가 월가에서 나오는 분위기, 그다음에 연준에서 어떻게 보느냐 할 때는 내년에 금리를 100pp를 내려도 경기는 둔화된다. 그러니까 아까 그 데이터 충실한 거죠. 과거의 데이터를 보니까 경기 둔화는 오는구나 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 실전을 사용했을 때 그래도 내년 지금 여기보다 여기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봐야 되는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뭐냐면 바로 이 데이터입니다. 이 데이터를 보면 얼마 전에 이게 12월 달과 1월 달에 금리를 동결시킬 가능성은 100여짜리. 지금은 100은 논란입니다. 한 95 정도 되나 그러는데. 근데 여기 금리의 그 인하되는 이 곡선을 보면 얘가 금리가 만약에 팍 떨어지면 얘가 금세 역전이 돼 버릴 텐데, 왜냐면 2년짜리가 떨어지면서 확 역전이 될 텐데 얘가 어느 정도에서는 내리더라도 그렇게 급격하게 내리지 않는다면 얘는 당분간 다시 금리가 정상적인 패턴으로 돌아갈 수 없다. 이걸 역으로 해석하면 그러면 경기 침체는 오긴 오더라도 그렇게 빨리 오지는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얘기가 우리가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면서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이런 가운데서 지금 보시면 전체 이건 제목은 좀 잘못됐는데 큰 BPC의 그림을 보면 이거 종합주가에서 큰 BPC 그림인데, 여기서 올라갈 때는 얘는 모멘텀이 있는 장세였잖아요. 근데 여기는 여기 모멘텀이 없습니다. 금리도 똥금리가 아니고 경기도 얘가 호경기도 아니기 때문에 얘는 올라가다가도 그냥 가지 못하고 반드시 얘가 제꼈다 갈 겁니다. 하듯이 얘가 지금 제꼈잖아요. 그럼 얘가 보다 본격적인 상승을 주기 위해서는 뭔가 금리나 경기에서 어떤 모멘텀을 줘야 되는데, 그래서 엔비디아를 자꾸만 봤던 것이 얘가 500달러를 강하게 돌파하고 올라가면 AI 혁명을 중에서 경기 회복에 대한 사이클이 좀 더 빨리 오지 않나라고 얘를 바라봤던 거고, 그다음에 금리에 대한 부분들도 얘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이게 아이러니하게도 얘가 너무나 빨리 금리에 대한 것이 정상적으로 가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온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것은 금리가 내려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절대 금리 수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죠. 얘가 어딘가 금리를 내려간다는 건 좋은 얘기지만 실제로 금리를 내리면 위험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보세요. 아까 경기 침체랑 마찬가지로 어딘가 연준에서 내년에 그것이 5월 달이든 몇 월 달이든 금리를 실제 내린다는 얘기는 연준에서도 금리 침체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실제 데이터도 그렇게 나온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때는 오히려 위험합니다. 그럼 바꿔서 얘기한다면 금리를 인하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그 분위기까지가 우리가 즐길 분위기지, 실제로 금리를 내릴 때 얘는 금리의 절대 수준이 확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전히 높은 금리 수준에서 얘가 매달려 있다고 할 때는 얘가 실제로 금리를 내릴 때부터는 오히려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분위기에 형성돼 있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에 됩니다. 대신 실제 금리를 내리기 전 금리를 내릴 수 있다는 그때까지가 우리가 매매할 때는 한번 해볼 만한 이런 구간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보십시오. 실제로 통계를 보면 미국 주가가 항상 여기 1번, 2번, 3번 이 주가가 2003년에 바닥을 찍고 2008년도 이후 2009년 바닥을 찍고 이번에 코로나19 사태 바닥을 찍고 올라갈 때 한결적인 1번, 2번, 3번의 공통점은 바로 미국의 기준금리가 어디에 놓여 있으냐, 초저금리 수준에 놓여 있습니다. 여기는 1%에 놓여 있었고요. 여기는 아시다시피 제로금리, 더군다나 2008년부터 미국은 양적 완화라는 걸 처음으로 실시하게 되죠. 이렇게 금리가 똥금리였을 때 이게 폭등하는 장이 오지, 실제로 얘가 금리를 처음에 내리기 시작할 때는 얘가 금리를 내리기 시작할 때는 주가가 같이 빠지잖아요. 금리를 내린다고 하기 전까지가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년의 장세에서 뭘 조심하냐면 이제 얘들이 금리를 내린데 내릴 가능성이 없대. 그래서 최근에도 올라간 거잖아요. 위에서 이 10년 국채 수준이 때렸을 때 그때까지는 즐기는데 실제적으로 얘가 금리를 내릴 때는 그때는 조심하자는 겁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이따 10시 반에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결론. 그럼 어떻게 되느냐? 얘가 올라갈 때 얘는 그냥은 못 가요. 이게 왜냐하면 역별이기 때문에 얘가 지금 현재 바람은 위에서 밑으로 불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냥은 못 갑니다. 그래서 얘가 위에서 당분간은 위아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혼자서 볼 텐데 결자 해제의 마음으로 얘가 어떻게 따라가면 되냐면 얘가 5에서 이렇게 꺾을 때 내가 얘는 좀 쉬었다 가야 되는구나 라고 느끼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다시 얘가 여기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것처럼 다시 올라타면 나는 베팅하는, 그래서 당분간 주가가 약간 박스권트에서 움직이는 이런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다만 얘가 위로 올라가더라도 아직까지 조금 좀 부담스럽고 얘가 30분 봉인데 30, 20이 쌍봉을 줬죠. 그러면 다음 주에 얘가 5일선을 깨고 내려가더라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얘는 이상한 조정이 아니라 아주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에서 겪고 있다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전체적인 빅픽처의 그림은 어디다가 기준점을 놓고 매매되냐면 얘가 어쨌든 꽉 막혔던 이런 상태 속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다라는 그 분위기가 분명히 형성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가 노려서 매매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미 이 장이 지난 둘둘 치킨 2277로 올라갈 때 얘는 이게 내려와도 여기서부터 최소한 석 달 동안은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빠져도 그냥 빠지는 게 아닙니다. 얘가 왔다 갔다 하면서도 주가는 저점에서 계속 매수가 되면서 약간 혼조구면서 왔다 갔다 갈 수도 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장이 위로 올라갈 때는 여지 매물 소화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언제까지는 내가 그래도 얘가 내려갈 때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지 말고 즐길 수 있는 구간은 언제까지냐. 최소한 내년에 실제로 금리 인하를 하기 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안전판을 깔고 매매하기 때문에 재밌는 매매 장세가 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염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